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폴콘 시험까지 여러분들 이제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어떤 소성지수 PI로부터 이제 어떤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 전단 강도는 이제 투수 개수가 크기 때문에 비배수 전단 강도는 이제 투수 개수가 작고요. 점토나 이제 어떤 실트에 대한 실트 쪽에 가까운 점토에 가까운 그런 부분은 이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어떤 그 뭡니까 지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표면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차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샌드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샌드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이 이제 어떤 클레이다 점토 클레이가 되겠는데요. 요 상태에서 어떤 그 요렇게 이제 어떤 그 요 부분에 이제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제 측정할 때 요게 이제 C/P로 이제 나타내고요. 알파라고 해서 강도 증가율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은 이제 0.11 플러스 0.0037 PI 요때 이제 또 소성 지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의 어떤 그 응력적인 부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1.7이다 1.7에 뭐 톤퍼 메타 삼승이다 이런 밀도가 있을 겁니다. 수빈 단위 중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점토는 뭐 1.9다 예를 들어서요 1.9톤 퍼 메타 삼승이다. 그러면 요 P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유효 응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 1.7 곱하기 요게 이제 어떤 그 2m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중간 지점 점토층의 어떤 중간 지점이 5m다. 10m 원래 층인데 5m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 그래서 1.7을 곱해주고요. 수빈 단위 중량 곱하기 그 높이 2m하고 플러스 요 부분에 이제 1.9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단위 중량은 1로 주어졌다면 2를 빼고 거기다가 이제 5를 이제 메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3.4고 0.9에다 4기 때문에 2.8인가요? 0.9에 4면은 4고 36. 3.6인가요? 3.6? 3.6이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7.0이 되겠습니다. 7.0은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성지수는 이제 액성한계하고 소성한계 값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프로다. 요게 이제 몇 프로다. 뭐 예를 들어서 30%다. 30%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고요. 요 값은 이제 해서 추산을 하게 되면 어떤 CU 값, 비배수에 대한 전단 강도 CU 값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CU 값에다가 요 값이 이제 밑에가 되고 이제 P 값이 되면 여기가 밑으로 가면 이제 BBS 전단 강도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C/W죠. C/W. BBS 전단 강도인데 알파는 CBU per P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 전단 강도는 P에다가 요걸 곱해준다. P 곱하기 이제 요 값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BBS 전단 강도를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액성지수는 이제 액성지수 값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PI가 이제 그 기준이 있고요. 기준으로 되고 이제 자연함수비, 내추럴한 이제 함수비에서 PL 값을 이제 소성한계를 뺀 그 값이 이제 액성지수가 되겠다. 이 정도는 뭐 공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분류법하고 그 어떤 그 뭡니까? 아시토 분류법이 또 가끔 나와요. 아시토 분류법. 많이는 뭐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통일분류법하고 아시토가 이제 아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A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 아시토 분류법.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USCS
뭐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이잖아요. 이렇게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그래서 통일 분류법이라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제 통일 분류법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1문자와 이제 2문자, 제1문자하고 제2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표가 이렇게 있죠. 표가 이렇게 있는데 제1문자하고 제1문자, 제2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호하고 어떤 구분을 하고요. 보면은 이제 어떤 기호가 있고, 요게 이제 조립도가 있고, 세립도가 있다. 세립도가 있는데, 어떤 기호하고, 부분이 이제, G는 이제 그래벌, 자갈이고요. 샌드는 이제, S는 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실트.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점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O는 이제 오르가닉 유기질 실트 및 점토, 그 다음에 어떤 이탄토가 이제 PT로 이제 이렇게 R이 아니고 P입니다. P 이렇게 이제 나타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겠고요. 어떤 이제 요거 이제 L 값과 H 값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W, well이냐, poor냐, 아니면 뭐 M이냐, C냐, 이렇게 이제 실트하고 점토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 그래서 GW 뭐 입도가 이제 양호하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입도가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여기 이제 실트의 질, 혼합도. 자, 그러면 SM이면 실트의 질 모래잖아요. 그러면 실트가 많습니까? 샌드가 많습니까? 실트가 혼합되어 있지만 샌드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 요거는 이제 점토질 혼합도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입도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어떤 소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LH는 이제 어떻습니까? 점성이 낮다. 점성이 낮고요. 요거는 이제 점성이 높다. 요거는 이제 소성도에 대한 압축성에 대한 관계한 그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문자하고 2문자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USCS하고 아시토하고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아시토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관건이겠죠. 관건인데, 그거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딱 이제 세 칸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세 칸.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USCS, 그 다음에 USCS하고 아시토. 이렇게 하고 이제 구분은 이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나눌 때, 분조모, 모기유다.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분류의 인자, 분조모 모기입니다. 자, 분류 인자, 그 다음에 조립도, 세립도 구분하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와 자갈을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와 자갈을 이제 분류하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기질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USCS 통일분류법 입도, 그 다음에 액성한계, 그 다음에 소성지수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알파인데 분지수로 이제 추가가 돼 있다. 요거요. USCS에다가 알파가 이제 분지수를 더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해가 또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아시토는 USCS의 특징에다가 분지수를 이제 더한 것이다. 그룹 인덱스요. 자, 그리고 조립도, 세립도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75 마이크로메타 200번째 통과량을 볼 때 요게 이제 50%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30%를 기준으로 한다. 나눠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요거는 50%. 얘는 이제 30%. 30%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와 자글을 구분할 때, 요게는 이제 4.75mm체. 4.75mm체고, 여기는 2mm체다. 자, 2mm체. 그리고 이제, 모래와 자갈을 분류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이 높고, 요거는 이제 확실성이 좀 낮다. 확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로부터 흙 분류가 이제 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시토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포를 이제 보거나 숙달돼야 된다. 숙달을 필요로 한다. 숙달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토는 이제 계략적인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아시토는 이제 분류가 없다. 요 정도만 이제 그 분류를 이 정도 해주시면 뭐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소송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는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에 대한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이방성이 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이방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흙의 이방성이다. 그래서 초기 이방성, 고유 이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도 이방성이 또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방성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방성이에요. 요게 이제 초기 유도 이방성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요? 유도 이방성이다. 유도 이방성인데 초기 이방성하고 어떤 유도 이방성. 자, 유도 이방성. 그래서 이제 초기 이방성이 유도 이방성이 아니라 고유 이방성이 되겠습니다. 고유 이방성. 그래서 이제 초기 이방성은 어떤 생성과 관련된 흙구조의 어떤 차이에 따른 이방성. 그렇기 때문에 흙의 구조와 이제 관계된 생성과 생성 요거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고요. 유도 이방성은 이제 어떤 안밀, 전단 이럴 때 이제 응력의 크기와 방향, 응력의 크기. 방향에 따라서 응력 체계가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이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성은 이렇게 초기 고유 이방성, 흙 구조의 생성과 관련되어 있고, 유도 이방성은 안밀, 전단, 응력과 크기 이런 부분은 이제 되어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수 개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방성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투수 개수에 대한 부분, 수평 방향이냐 아니면 연직 방향의 투수 개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KH 호라이전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체 수두에 대해서 K1H1 플러스 K2H2 플러스 해가지고 KNHN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물결치네요. 글자가 죄송합니다. KV는 이제 분의 1인데 K1분의 H1 플러스 K2분의 H2 플러스 KN분의 HN 요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역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평 방향의 투수 개수가 연직 방향의 투수 개수보다 10배가 큽니다. 10배가 크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량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K 투수 개수 들어가고요. 등수두선하고 이제 유선의 개수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공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성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K는요, 이 K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이제 이방성일 경우는 이제 루트 KV와 KH를 이제 루트를 씌우는 값에다가 H 곱하기 ND분의 NF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투수계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겁니까? 토합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주동토합이냐, 수동토합이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이방성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투수계수다. 투수계수라니까 토합계수. 토합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자, 주동토합계수. 주동토합계수. 자, 이것도 뭐 이렇게. 토합계수.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게 더 시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동토합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동토합계수.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연직 수평토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A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KA죠. KA, 시그마 A가 아니고 KA 같은 경우는 시그마 V하고 H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이렇게 토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토합계수는 어떻습니까? 수동토합계수는 이제 KP로 나타내고요. KP로 나타내고 이제 역수다. 이거의 어떤 역수로 나타낸다. 역수. 그래서 역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1보다 작았으니까 이거보다 이제 큰 걸로 시그마 H하고 HP인데 요게 이제 크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직 수평토합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K는 시그마 V분의 시그마 H이기 때문에 시그마 H가 K하고 시그마 V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연직 수평 토합이요. 그래서 이제 K가 수동, 주동, 정지 상태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요. 이방성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V하고 시그마 H는 이제 같지가 않다.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쁘게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요 부분은 수동토합계수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 길쭉하게. 이거는 횡방향으로, 이거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면이 또 어떤 이방성을 나타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방성을 나타낼 때 뭐 전단 강도 쪽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면이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제 어떤 토체가 이제 이렇게 하중을 주어지면 요렇게 이제 어떤 전단 응력이 작용하고 요렇게 이제 전단 강도가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율은 이제 타워분의 S다. 전단 응력하고 전단 강도로 버티는 그런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이제 여기 다르게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여기는 이제 어떤 PSA가 수평으로 더 커지는 이렇게 PSA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면 변형 주동 상태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직접 어떤 단순 전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렇게 얘가 이제 커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요렇게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동적인 부분이다. PSA, PDSS 수동적인 부분. 그래서 요게 어떤 뭡니까? 평면 변형
변형,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단순 전단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할까요? 요게 이제 이런 부분이고, 요게는 평면 변형 주동적인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A, DSS, PSP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밀계수가 또 있잖아요. 안밀계수가 C 호라이전털이 있다고 한다면, 버티컬한 그 어떤 안밀 컨솔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약 2에서 10배 정도가 이제 수평 안밀계수가 좀 크다. 수평방향의 안밀계수가 크고요. 요걸 했기 때문에 이제 전단 강도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전단 강도를 좀 하자. 그래서 전단 강도까지 이제 하면은 흙은 이제 거의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단 강도, 토질은요 안밀, 그 다음에 이제 투수, 그 다음에 전단 강도. 요 부분은 이제 뭐 거의 간파를 하시면은 뭐 나머지는 다 응용이 아닐까. 안밀, 전단 강도 뭐 이런 부분,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이제 응용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그 요렇게 어떤 그 독립 기초, 원형 기초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 요렇게 하중을 가하는 부분이 있겠고, 어떤 삼축적인 부분에 이제 시그마 1이 작용하고 수평으로 시그마 3가 작용하는 그런 어떤 삼축 압축 시험, 트라이액시얼, 그 다음에 컴프레션 어떤 테스트, 요거는 이제 독립적인 원형 기초. 독립적인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삼축 압축 시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렇게 있으면 이제 어떤 수직구를 이제 굴착할 때 요 부분에 이제 수직구를 굴착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팽창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토체가. 그리고 삼축을 이제 인장시험, 이렇게 이제 인장시험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게 되면은 삼축으로 어떤 임장이 되는 시그마 3하고 시그마 1의 삼축 인장시험, 이런 부분은 이제 이방성으로 트라이액시얼, 엑스텐션, 인장,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전단 강도에 대한 어떤 그림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까지 해서 이제 흙의 성질을 이제 특성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